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고 고수들의 수다 온라인 정책 시사저널 최고수다의 정관용입니다. 이 새 정부 코로나19 방역 정책 시행된 지도 100일이 지났죠. 새 정부 방역 정책의 성과는 무엇인지 오늘 전문가 모시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얘기 나눌 분 오늘도 청년재단의 장해찬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정기석 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장께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시면서 코로나19 특별대응단의 단장이시죠. 요거는 새 정부 들어서 신설된 조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조직입니까? 중수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중수본하고 질병청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방대본 계속 연결을 하면서 제가 민간 전문가로서 제가 조언할 건 조언하고 정부에서 할 수 없는 생각과 말씀들을 좀 해드리고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럼 그 코로나19 특별대응단은 민관 합동조직이에요? 아니면 민간 조직이에요? 아닙니다. 민간 합동조직이고요. 합동조직인데 예, 민간 전문가의 데이터에 기반한 조언이 더 잘 먹힙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중대본 회의에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날 회의에서 논의되는 것 중에서 제가 부족한 부분 또 새로 해야 될 부분을 지적을 하고 공유를 합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점검 결과 이렇게 됐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현장에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상당히 보람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바로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한국에 왔잖아요. 네. 대통령도 만나고 국회에서 연설도 하고 그게 바로 이 보건협력 때문이라고요. 네, 이 게이츠 재단이 국제적으로 보건에 기여하는 가장 큰 공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맞아요. 말라리아 퇴치에도 큰 공을 세웠고. 그렇습니다. 이제 돈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웬만한 맞아요. 정부 못지않게. 이번에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복지부 그리고 외교부와 함께 이 글로벌 백신 대응 체계에 관련된 여러 가지 MOU나 협력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방문했다고 하고요. 예. 앞으로 이런 감염병이 코로나19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게이츠 재단이 대한민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이제 감염병 대처는 한 나라 힘으로 안 되죠. 특히 백신 제조, 생산 기술 여기도 국제 협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보면 화이자에서 만든 mRNA 백신도 사실 기술은 독일에서 가지고 온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질병관리본부장을 하면서 아쉬웠던 게 우리가 지금 이거 말고도 사실은 바이러스가 되게 위험한 바이러스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교류를 잘 안 해요. 그래요? 예. 왜요? 이게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국가 자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우리가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에 퍼지지 않는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를 통해서 바이러스의 실체를 공유하고 네. 공동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과학 방역, 또 자율 방역, 표적 방역. 윤석열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 한번 진단을 해보죠. 우선 개념 규정을 해볼까요? 네, 대통령직 인수위 때부터 과학 방역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정치권의 관계자들이 정무적인 이유로 방역의 범위나 기간 등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전문가들 위주로 방역의 어떤 강도를 설정하겠다는 것이 과학 방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자율 방역이라는 것은 무차별적으로 거리 두기를 실행해서 많은 국민들 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국민 자율에 맡겨서 이 같은 강제적 거리 두기를 좀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고요. 표적 방역은 코로나19 유행의 근원지를 추적해서 유독 이제 문제나 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이나 지역에 한해서 표적을 두고 역시나 방역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개념입니다. 또 그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냥 무조건 한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자율 방역을 하고 표적 방역을 한다는 건데 그런데 요즘 제일 좀 안 좋은 뉴스가 인구 대비 확진자 숫자가 지금 우리가 1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숫자를 보면. 예. 인구 대비 1등은 맞는데 그게 얼마 전에 시작해서 최근에 지금 며칠 안에 이루고 있는 거고요. 누적해서 1등은 아닌 거죠? 누적은 1등은 아닙니다. 누적에서는 우리보다 더 높은 선진국들이 있죠.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이 우리보다 높고요. BA5번이 지금 우리가 올라가고 다른 나라들은 BA5번이 이미 다 올라갔습니다. 두세 달 전에. 이거는 지금 우리만 이 여름철에 오미크론의 후폭풍을 맞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통계에서 한 가지 좀 주목해 볼 만한 사안이 있는데요. 미접종자 비율이 높은 19세 이하, 그리고 활동량이 왕성한
2030 세대 위주로 최근에 국내 감염자가 좀 많이 확산되죠. 늘어나긴 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치명률은 국내에서 여전히 0.13%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분류하는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치명률이 가장 낮은 정도라고 하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표적 방역의 개념대로 그렇죠. 고위험군 환자에 대해서는 그래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이다라고 평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누적 치명률이 중요한 숫자인 게 지금 전체 누적 치명률이 0.12란 얘기는 과거에 왜 한때 막 1% 이상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다 합한 거니까 최근 발생하는 확진자 대비 치명률만 따지면 뭐 0.0몇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2년 전 초기에 치명률이 2%에 달하던 거에 비하면 지금 예. 50분의 1로 떨어진 거죠.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떨어졌고 우리가 질병청에서 공식적으로 시간을 훨씬 더 본 다음에 하는 것은 0.04에서 0.06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는 백신 접종이 잘 됐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최근에 우리가 이제 표적화 방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위험군들을 집중적으로 4차 백신, 3차 백신 다 완료시키고 치료제를 빨리 투입하고 하는 예, 이런 것들 예. 때문에 많이 낮춰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재유행에 대비한 정부의 어떤 추가적인 대책들도 이미 발표가 된 바 있죠. 네, 정부는 자율 방역 기조를 유지하면서요. 전국적으로 70여 개 이상의 선별 진료소 늘린다는 계획이고요.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 진료센터를 1만 개 이상 확보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검사받고 나오면 또다시 처방받고 진료받기 위해서 긴 시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수고를 감내했어야만 하는데요. 이 원스톱 진료소에서는 만약 양성 반응이 확인이 되면 바로 처방을 받고 이 적정한 진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편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정작 이 원스톱 진료소나 선별 진료소 어디 있는지 검색이 잘 안 된다는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임시선별소, 진료소 그리고 원스톱 진료소까지 예. 전부 다 가까운 위치로 검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고요. 전담 병상도 7,000개 이상 확보했고 주말에도 필요하신 분들 검사와 입원이 가능하도록 수도권 중증 병상의 주말 당직도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위중증 환자 숫자하고 사망률 낮추는 거잖아요. 잘 대비가 되고 있죠? 가장 핵심은요. 위중증이 안 생겨야 됩니다. 맞아요.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빨리 진단받고 그날로 약을 먹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패스트 트랙이라는 개념을 제시를 했고 정부가 그걸 받아서 지금 패스트 트랙을 운영을 하고 있고 속히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진 데를 계속 점검을 해서 최대한 치명률과 위중증 화율을 낮춰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상당수 뭐 바로 그런 성과가 최근에 치명률의 하락으로 나타난 거겠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은 이번 백신 조금만 더 참으면은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에 딱 맞춤형 백신이 나온다는데 지금 맞을 뭐하러 맞아? 그때 가서 맞지? 이런 분들한테 뭐라고 그러실래요? 고위험군은 그걸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일 빨리 나올 백신이 나와도 9월 말에 우리나라에서 허가가 납니다. 전국에 배포하고 주사 맞고 하려면은 적어도 10월 한 중순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까지 아직도 2달 반이 남아 있는데 예. 그 사이에 고위험자들이 그 병에 걸리면 중증화되고 치명률이 높아지고요. 만일 개량 백신이 아닌 지금 현재 맞는 백신을 맞고 기다리신다면 치명률과 중증화율이 절반씩 주는 거예요. 그래요. 확률이 2대1인데 그걸 안 하시겠습니까? 예. 며칠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우리나라 경제력 뭐 세계 10위권 이러는데 솔직히 백신 부분에서는 우리가 뒤처져 있다. 네, 치료제도 그렇습니다. 뒤처져 있는 거 아니냐. 네. 어떻게 진단하세요? 이제는 정말 해야 됩니다. 이제는 저희가 뭐 사스, 메르스 다 겪고도 이런 인프라에 대해서 투자를 안 했던 거고요. 네. 우리나라 R&D라고 얘기하는 개발 연구비가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게 24조입니다. 그게 세계 등수가 한 5, 6위까지 가요.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데 예. 지금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거 코로나 지나고 사람들 다 잊어먹으면요. 그다음에 예. 또 그냥 옛날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때 한번 해서 예. 우리도 다음 세대에서는 이런 백신과 치료제의 좀 강국이라고 그렇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바로 이 의료, 보건 분야 쪽에 대한 투자 비중을 좀 높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꼭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그리고 재유행 그 대책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장기전이 예상되니까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 들었습니다.